자, 30번 먼저 합시다. 순서대로.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을 때 나오는 눈의 수의 차가 3인 경우. 자, 저번에 한 것부터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자. 자, 경우의 수가 어떤 거였냐면 특정 행위를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사건의 가지수를 경우의 수라고 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동전 같은 경우에 던지면은 자, 앞면 뒷면 나오니까 두 가지 사건이 발생하는 거였고, 자, 그 다음 주사위 같은 경우 한 개를 던지면 자, 1번부터 6번까지 나타나니까 6가지 사건이 발생한다라고 제가 저번에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랬을 때 자, 30번 같은 경우에 그냥 주사위를 두 개를 던졌을 때의 경우의 수를 물어봤으면 첫 번째 주사위, 두 번째 주사위 사건의 각각의 경우의 수가 6개, 6개씩 사건이 발생을 하고 동시에 던졌으니까 사건이 두 개가 어떻게 된 거야? 동시에 발생한 거잖아. 동시에 발생했을 때는 고배 법칙을 쓴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주사위 두 개를 던지면 36가지라는 건 완전 기본 개념 문제인 거고, 자, 이 문제는 나오는 눈의 수의 차가 3이래. 자, 일단 이런 것부터 생각해야 돼. 수학에서 차는 의미가 뭐였냐?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는 거죠. 그쵸? 큰 수 마이너스 작은 수를 한 게 차야. 자, 근데 차가 3이 돼야 되네. 자, 이게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어. 경우의 수 문제는 조금 복잡해지면은 공식에 의존하지 않고 노가다로 세야 돼. 근데 노가다로 세는 걸 아무런 기준 없이 세는 게 아니라 일정한 기준을 좀 세워놓고 나서 각각의 케이스에 한해서 노가다로 세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럼 얘도 무슨 얘기냐면 차가 3이야. 차가 3이야. 자, 차가 3일 때가 얘를 간단하니까 케이스가 따로 생기진 않아요. 차가 3이니까 언제 차가 3일까를 생각을 하면은 큰 수에서 작은 수라고 애들이 이걸 생각했을 때 놓치는 게 이거야. 자, 생각해봐. 4에서 1 빼면 3이지. 자, 물론 앞에 있는 자, 첫 주사위가 이거 두 번째 주사위 숫자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5에서 2 빼도 3이지. 6에서 3 빼도 3이지. 그치? 그래서 답을 3개니까 1번이라고 체크했니 혹시? 아예 못 풀었니? 자, 이렇게 실수하는 애들이 많이 있는데, 자, 내가 뭐라 그랬어? 차는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는 거야. 자, 내가 그럼 뭐라고 안 했냐면 앞에 있는 주사위 숫자에서 뒤에 있는 주사위 숫자를 뺐을 때가 차가 아닌 거고, 두 개 중에 뭐가 나왔던 관계가 없는데 두 개의 숫자 중에서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는 게 차단 말이야. 그 말은 이거 말부터 생길 수가 있는 게 앞에 있는 주사위가 1이 나오고 뒤에 있는 주사위가 4가 나와도 되지 않아?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데 이렇게 나왔을 때는 큰 숫자가 뒤에 있는 주사위고 작은 숫자가 앞에 있는 주사위잖아. 그때 4에서 1 빼면 똑같이 3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요게 순서가 뒤집어진 숫자까지도 경우의 수에 포함이 돼. 알겠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애들 잘 놓쳐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뒤집으면은 다 되는 것 같지. 그래서 전체가 6가지가 되는 거예요. 6가지. 됐죠, 정원아? 시작한 지 5분도 안 됐다. 정원아, 졸리면 내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 일어나라고 했잖아. 맨 뒤에 있는데 일어나도 돼. 어차피 나밖에 안 봐. 알았지? 깨려고 노력해야 돼. 조는 거는 사람의 본능이야. 꾸벅꾸벅 계속 자는 건 안 돼, 근데. 자, 그래서 6가지 사건이니까 4번이에요, 4번. 자, 그러니까 아랫줄에 있는 경우의 수를 체크하셔야 되는 거야. 순서가 바뀌어도 되는 거예요. 자, 얘는 좀 어렵죠? 책에다 별표도 쳐놔. 자, 해볼까? 자, A와 B라는 숫자가 주사위군요. 그치? 자, 그렇게 됐을 때, 자, 얘를 좌표 표면에다가 이걸 그림을 그린대. 근데 A 값도 모르고 B 값도 모르니까 그림을 못 그려야지. 못 그리는데, 자, 기준이 뭐냐면, 얘가 반드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야, 그럼 함수 때 공부했던 걸 좀 떠올려보자. 1차 함수나 나중에 니네가 배울 모든 함수 같은 경우에 지나는 점은 내가 방정식의 시선에서 봤을 때 뭐라 그랬지? 방정식의 근이라 그랬지. 그리고 방정식에서 근이 주어져 있으면 고민 없이 뭐 했어? 대입했지. 마찬가지 함수도 지나는 점이 주어져 있으면 원래 식에다가 대입하는 게 가능하단 말이야. 자, 그럼 대입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 일단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쵸? 자, 그럼 좌변 우변 좀 모양만 좀 바꿔서 쓰면은 2a-b가 1이라는 관계식이 이렇게 생겨. 자,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더 간단하게 할까? b는 하고 바꿔볼까? b는 자, 이제 좌변 우변 정리한 거야. 2a-1이라고 이렇게 정리가 돼. 자, 다시 한번 보세요. a하고 b의 정체가 뭐라 그랬어요? 주사위 숫자라 그랬지. 주사위 숫자란 말이야. 오케이? 그랬을 때 지금 숫자를 대입해가지고 생긴 요 b는 2a-1은 우리는 문제 푸는 사람들 아니냐? 푸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가 많으면 좋냐면 문제 풀이할 때 조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단 말이야. 그래 써먹을 수 있으니까 쉽게 생각해서. 그래서 대입했더니 얻어낼 수 있는 유일한 이 문제 풀이를 할 때의 조건이야 이거. 응? 이거밖에 몰라. 그랬을 때 A하고 B는 또 주사위 숫자래. 뭐 얘도 조건이라고 하면 조건이죠. 그럼 니네가 알지만 주사위는 1부터 6까지밖에 없지 않냐? 그치? 그럼 생각하는 거지. A, B는 1부터 6까지밖에 못 들어가. 근데 어떤 숫자에다가 A에다가 어떤 숫자 대입하고 B에다가 어떤 숫자 대입해야지 등호관계가 성립할까를 생각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노가다란 말이야. 공식이 없다고. 자, 그래서 일일이 대입해야 돼. 자, 봐봐. 넣어볼게요. A에다가 1을 넣어봤어. 1 넣으면 2-1이니까 얼마야? 1이지. 그럼 B가 1이네. 자, 생각해야 되는 게 있다. A하고 B는 주사위 숫자니까 1하고 6 사이의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되겠죠? 그건 당연한 거지. 자, 그럼 A에다가 2도 넣어봤다. B가 뭐 나와? 3 나오지? 자, 6 안 넘어갔어요? A에다가 3을 넣어봤다. 노가다라야, 노가다. A에다가 3을 대입하면은 B는 5가 되죠? 자, 마찬가지로 6 안 넘어갔죠? A에다가 4를 넣어봤어요. 자, B는 4, 2, 8, 마이너스 1이니까 7대. 주사위 눈에 해당하는 숫자가 얘는 아니지. 그래서 요거부터는 안 되는 거고 발생할 수 있는 가지수는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밖에 발생을 안 해. 자, 그래서 경우의 수를 구하라라고 했으니까 세 가지라고 쓰시면 돼요. 됐죠? 이 정도는 시험 문제 나온다. 나중에. (27번이요) 소수가 뭔지 모르는 것 같은데. 소수가 뭐야? 소수를 모르면서 못 푼 거지. 자, 들어는 봤냐? 0.2 소수 말고 숫자를 구분하는. 니네가 중학교 1학년 때 제일 먼저 수학책을 펼쳤을 때 나오는 내용이 소수하고 합성수야. 자, 구분 지을 수 있는 사람. 얘는 뭐고 얘는 뭐예요? 대답할 수 있는 사람 한번 해볼래? 자, 좋은 질문 했어. 차이점이 뭐야? 소수는 틀려도 돼 얘기해. 기억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보자. 약수가 1하고 자기 자신. 그렇죠. 약수가 1하고 자기 자신. 합성수는 뭐예요? 약수가 2 이상. 2 이상이 뭐야? 개수? 얘 2개인데? 3개 이상이야. 3개 이상. 그렇지. 약수가, 자, 적어놔 모르는 사람. 약수가 3개 이상이 자연수죠. 자, 그래서 얘는 약수의 개수가 2개고 얘는 약수의 개수가 말 그대로 3개 이상이라는 거야. 자, 그럼 니네가 생각해야 되는 건 1은 약수가 1 자기 자신밖에 없지. 근데 약수의 개수가 하나니까 1은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다 라고 개념 시간에 쓸 거야. 알겠어요? 그럼 정원아 풀 수 있지 그러면? 거기 1부터 10까지 중에서 소수가 뭐냐라고 했으니까 약수가 2개 이내 찾으면 돼. 그럼 1은 소수가 아니고 2는 1하고 2 약수 2개, 3은 1하고 3 약수 2개, 4는 1, 2, 4니까 약수가 3개야. 3개 이상은 합성수라 그랬지? 5는 1, 5, 6은 1, 2, 3, 6 합성수네. 7은 1, 7, 8은 1, 2, 4, 8, 9는 1, 3, 9 이거밖에 없죠? 소수가. 그래서 4가지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요? 자, 얘들아 숙제하면서 뭐 하고 나서 물어보는 것도 좋긴 한데 네이버 두고 뭐해요? 좀 찾아보란 말이야. 야, 저번에 얘기하지 않았니? 수학은 수학 나랑 관계없이 네이버에 치면 딱 하나 나온다고. 그래서 학년별로 구분 잘 지어져 있으니까 기본 개념 복습 용도는 참 좋아.
난 이거 돈 받고 일하는 것도 아닌데 참 홍보 계속하고 앉아있네. 알겠니? 정원아, 핸드폰에다가 링크 좀 저장해놓고 학년별로 다 있단 말이야. 검색하면 나와. 거기에서 그냥 블로그야 그거. 블로그에 블로그 자체 검색 기능 다 있잖아. 소수 치면 나온다고. 알겠어? 그렇게 찾아보면서 공부하는 거야. 알겠지? 원래 수학이 그래요. 시간 지나면 까먹어. 근데 찾아보는 노력 정도는 해야 돼. 그래도 모르겠으면 학원에 와서 또 물어봐야 되고.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몇 번이었냐? 34번. 자, 이거 동계산하는 문제지? 자리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 자, 그때 내가 35번을 풀어드렸는데요. 35번하고 좀 차이가 있어. 35번은 내가 그때 경우의 수를 노가다로 막 셀 때 일단 적는 순서를 좀 알려드렸죠. 금액을 조금씩 동전을 많은 금액 순에서 적은 금액 순으로 동전을 좀 이렇게 다운을 시켰었지? 그랬는데 35번 같은 경우에는 10원, 50원, 100원, 50원, 10원이 있는데 그 동전을 무조건 하나 이상 써야 된다는 조건이 없어. 그치? 35번. 34번은 각각 동전을 한 개 이상 써야 된다. 자, 이건 조건이 좀 다른 거야. 그래서 34번하고 35번은 좀 거기 옆에다가 이렇게 화살표시 위아래로 이렇게 해놓고 비교라고 했어. 같은 문제 같지만 약간 조건이 다르니까 비교하면서 다시 한번 들어봐봐. 자, 보세요. 자, 그 34번 같은 경우에는 동전을 한 개 이상 무조건 써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야. 자, 100원이 3개. 자, 15짜리 동전이 두 종류밖에 없네. 자, 그래서 한 개 이상 써서 그냥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종류가 몇 가지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쓸 수 있는 거를 100원의 개수와 10원의 개수를 순서상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일단 한 개씩은 무조건 써야 된다. 그런 다음에 자, 얘도 마찬가지야. 아무거나 쓰지 말고 기준을 두고 쓰자고. 금액이 큰 애 먼저 숫자를 하나씩 키워. 사용하는 개수를 늘려. 그러면 2개 쓰고 1개 쓰고 3개 쓰고 1개 쓰고 이렇게 해도 되지.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자, 10원짜리만 늘려봐봐. 그러면 한 개에다가 자, 여기다 쓸까? 자, 한 개 썼고 자, 2개가 됐고 3개, 2개. 아, 10원은 2개까지밖에 없구나. 자, 그 다음에 안 쓴 거 뭐 있어요? 그 100원짜리가 3개일 때 자, 10원짜리를 2개 쓰는 경우도 있을 거야. 그렇지? 안 쓴 것도 뭐 있어요? 2개 쓰는 경우도 있지? 2개씩. 그래서 2개. 자, 그럼 6가지네. 자, 근데 여기에서 잘 들어봐봐. 금액의 종류가 몇 가지냐고 했어. 자, 일단 내가 이거를 사용하는 개수, 경우를 하나, 둘, 셋, 넷, 다 6개 그냥 노가다로 다 썼는데 이거 합의법칙, 고배법칙 중에 써가지고 편리하게 계산할 수 없을까? 생각을 여기까지 하면 조금 더 니네가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자, 어렵지는 않아. 봐봐. 사용하는 게 100원이 3개고 10원은 2개다. 문제에서 전제 조건이 뭐였어요? 무조건 하나는 써야 된다 그랬지. 그럼 생각. 100원짜리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의 수랑 10원짜리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이렇게 밑줄을 쳐서 생각을 했을 때 2개를 무조건 쓰긴 써야 되는 거잖아. 한 동전만 쓰는 경우는 이 문제는 생각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랬을 때 앞에 있는 동전과 뒤에 있는 동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각각 쓰게 되면은 100원짜리는 3개, 맥시멈 3개까지 쓸 수 있으니까 경우의 수가 1개 쓰는 경우, 2개 쓰는 경우, 3개 쓰는 경우 3가지 종류가 발생해요. 10원짜리는 1개 쓸 때, 2개 쓸 때 2가지 경우가 발생하죠. 근데 2개를 어떻게 해야 돼? 같이 써야 되지. 그 말은 경우의 수 시선에서 봤을 때는 동시에 써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고배법칙 해가지고 6가지가 발생을 해. 알겠어?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또 있다고. 잘 들어봐봐.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까지만 쓰면 틀리는 경우가 많이 나오는 게 자, 이 문제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아. 6개가 발생했다? 근데 여기에서 뭐를 물어봤죠? 금액의 종류를 물어봤어요. 내가 쓴 거는 이거는 굳이 쓰면은 동전을 사용하는 굳이 따지면 가지수란 말이야. 동전을 사용할 수 있는 가지수란 말이야. 근데 자, 이런 거야. 일단 금액을 밑에다가 한번 써볼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100원 하나, 10원 하나니까 110원이고 얘는 210원이고 얘는 310원이고 얘는 220원, 120원, 320원이란 말이야. 자, 문제에서는 금액의 가지수다. 금액의 가지수. 자, 그럼 봐봐.
110원부터 쭉쭉쭉쭉쭉쭉 다 계산했는데 주황색 금액 중에서 겹치는 금액이 있니? 없지. 다 다른 금액이지. 그래서 이때는 6가지라고 대답을 하면 돼.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금액을 다 계산하다 보면은 금액이 겹치는 경우가 생겨요. 자, 그래서 이것도 적어놓으세요. 금액이 겹치는 경우. 는 같은 경우다. 같은 경우에서 그래서 니네가 나중에 문제 풀 때 요거까지 신경 쓰셔야 돼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건데 100원을 한 개 쓰고 10원짜리를 아예 안 썼어. 자, 예를 들어보자고. 100원짜리를 한 개 쓰고 10원짜리를 아예 안 썼고 100원짜리를 하나도 안 쓰고 10원짜리를 두 개를 썼어. 그럼 이거 금액 계산하면 얼마나 정하나? 금액 계산하면? 난 생각했지. 얼마? 자, 100원짜리 하나 10원짜리 빵개. 그럼 100원이지. 얘는 100원짜리 빵개 10원짜리가 아니라 아이고 50원인 줄 알았다. 자, 그냥 내 의미로 자, 10개라고 생각해보자. 그럼 이거 금액 얼마야? 100원이지. 그러면 동전을 사용한 가지수로만 봤을 때에는 한 개 쓰고 빵개 쓰고 빵개 쓰고 10개 썼으니까 동전의 가지수는 달라. 맞지? 사용한 동전이 다르잖아. 근데 금액은 어때? 100원이라는 사실이 똑같지.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게 금액의 종류를 물어봤으면 얘는 같은 거야. 100원으로 똑같은 거야. 알겠어요? 근데 동전의 가지수만 물어봤으면 다른 거야. 은근 헷갈리죠. 그래서 문제에서 뭐를 물어보는지 반드시 체크해야 된단 말이야. 이 문제는 금액의 종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00원, 100원 똑같이 나오면 하나로 쳐야 돼. 겹치는 거예요. 언더스탠드. 이 문제는 그런 변수가 없지. 알겠지? 자, 됐죠? 자, 다 적으면 이제 뒤에서부터 쭉쭉쭉 하자. 자, 최대한 많이 풀어드릴 겁니다. 어렵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 상중하 구분이 난 없다고 생각해. 하도 어려워. 상도 어려워. 그냥 어려워. 처음 하는 거야. 그래서 봐. 다음 시험부터 열심히 하기로 했잖아. 저번하고 자세가 똑같아. 어머니랑 통화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됐는데 한번 통화 드려야겠네. 잘 들어. 어렵다. 자, 해도 되죠? 다 적었니? 자, 보세요. 개인 플레이 하지 말고 나만 봐라. 잘 봐. 자, 38번. A, B 두 팀이 배구 경기를 하는데 5세트 중 3세트를 먼저 이기는 팀이 승리한다. 자, 게임이다. 농구 스포츠. 자, 배구. 자, A팀이 1세트를 이겼대. 이미, 자, 이건 조건이야. A팀이 자, 1세트를 이겼어. 자, 그럼 1세트 끝. 그랬을 때, 자, 원하는 게 뭐죠? 승부가 나야 돼. 잘 봐야 돼. 맨 마지막 줄에 뭐라고 써있니? 비기는 경우는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했어. 근데 너무 당연한 게 뭐 배구도 비기는 경우가 있나? 나 배구를 잘 안 봐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비기는 경우는 제외해. 자, 선생님이 원칙적으로 난이도가 조금이라도 어려워지면은 노가다라 그랬지? 근데 노가다인 경우도 기준을 좀 명확하게 구분짓고 노가다로 세자 그랬어. 그럼 생각, 승부가 나야 된다는 얘기는 첫 번째 A가 이기든지 두 번째 B가 이기든지. 가장 큰 틀에서 봤을 땐 이거 두 가지 사건밖에 발생하지 안 하지 않겠냐? 그치? A가 이길 때 아니면 B가 이길 때 이렇게 두 개를 구분을 좀 지어놓고 나서 어떻게 게임이 흘러가야지 A가 이길까는 노가다. 어떻게 게임이 진행돼야지 B가 이길까는 마찬가지로 노가다로 생각하는 거야.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 A가 이기는 경우라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A가 이길 때를 그냥 편의상 동그라미라고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1세트는 끝났으니까 2세트, 3세트, 4세트, 5세트 남은 거 아니냐?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경기가 흘러가야 될까라고 생각해보면은 자, 1세트 이겼으니까 A팀은 거기 5게임 하는 거잖아. 그럼 어쨌든 A가 이기려면 몇 승만 더하면 돼요? 2승만 더하면 되는 거 맞죠?
자, 스포츠 잘 안 보는 사람들 이거 애매하게 잘 들어야 된다. 9번 이기면 돼. 이겨야 합니다. 자, 해볼게. 두 번째 세트 A가 이기고 세 번째 세트도 A가 이기면 3대 빵으로 끝났지. 오케이? 노가다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세트 이기고 세 번째 세트는 졌어. 네 번째 세트는 이겼어. 그러면 3대1로 이겼지. A 기준으로 3대1로 이겼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세트를 졌어. 자, 여기다 써줄까 이것도? 이 3대빵. 3대빵. 세트 스코어예요. 세트 스코어. 그 다음에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3대1로 이긴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세트를 지고 3, 4번을 만약에 이겼으면은 얘도 세트 스코어가 3대1이지. 자, 그 다음에 4세트에서 게임이 끝난다는 보장이 없잖아. 풀세트까지 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세봐야 돼. 자, A가 이기고 지고 여기다가 이긴 거를 치면 어떻게 되냐? 5세트 할 필요 있냐? 이거 구분 잘 지어야 된다. 애들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 5세트까지 간다면서요. 5세트 A가 졌는데요. 이러면 안 돼. 왜? 여기까지만 했을 때 이미 게임이 끝나요? 안 끝나요? 3대1로 게임 끝났죠. 5세트 안 하잖아. 조심해야 돼. 생각하고 동그라미 쳐야 돼. 자, 이렇게 되면은 현재까지 쓴 거는 몇 대 몇이야? 2대2죠. 세트 스코어가. 그래서 5세트를 반드시 A가 이겨야 되지. 3대2야. 생각하고 써야 돼. 또 뭐 있을까? 지고 이기고 자, 이것도 조심해야 돼.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3대1로 끝났지? 그럼 안 돼. 생각하고 쳐야 돼. 이렇게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얘도 세트 스코어가 3대2예요. 자, 딴 것도 있을까요? 계속 져도 되잖아. 계속 져도 되잖아. 현재 1대2야. 네 세트, 다섯 번째 세트 이기면은 세트 스코어가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 3대2지. 더 있냐? 없어요. 그래서 A가 이기는 경우의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까지. 자, 이렇게 노가다로 찾아야 됩니다. 표를 잘 그려놔야 돼. 알았죠? 야, 이게 뭐라고 해? 세트 스코어예요. 자, 그 다음에 B가 이기는 거야. 자, B는 이미 한 번 졌어. 그럼 B가 이기려면 B는 3번 이겨야 되죠? 자, 똑같이 할 거야. 2, 3, 4, 5. 자, 여기가 세트 스코어. 자, 3번 이겨야 됩니다. 표시 한번 해볼게요. 자, 2세트, 3세트, 4세트를 자, 이번에 B가 이긴 걸 동그라미라고 한 거다. B가 이긴 거야. 자, B가 2, 3, 4, 4이 이기면 세트 스코어가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자, A 대 B 기준으로 쓰자. A 대 B 기준으로. A 대 B 기준으로. 자, 몇 대면? 1대 3이 되는 거죠. 그러면 1대 3. 됐니? 자, 그 다음에 또 동그라미를 쳐보자. 자, B가 이기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2세트를 이기고 3세트 지고 4세트 이기고 5세트 이기면 3대2 되는 거 맞니? 야, 2대 3이죠, 우리가? 거꾸로 말했어요. 2대 3으로 B가 이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지고 이기고 이겨도 되지. 그럼 패승승승이니까 얘가 2대 3 되는 거지. 자, 또 모두 돼. 이기고 지고 이겨도 되지. 자, 세트 스코어가 몇 대 몇이 돼요? 2대 3 되죠. 자, 또 조심하라고 얘들아. 선생님, 똥 X 표시 위치가요. 두 번째, 첫 번째, 세 번째 있었으니까 마지막에다가 X 표시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조심해야 된다고. 여기까지만 놓고 봤을 때 게임이 어떻게 됐어? 끝났지? 3대1로 1대3으로 B가 이겼잖아. 그럼 이거는 경우의 수에 해당이 안 된다고. 쓰면 안 돼. 생각하고 해야 돼. 이건 헷갈려요. 자, 그럼 결론이 뭐냐? B가 이기는 경우의 수는 총 4가지예요. 자, 얘들아, 그럼 내가 자꾸 이렇게 구분을 지어주는 이유가 있어. 하배법칙, 고배법칙에 니네가 적응을 해야 되는 게, 야, A가 이기는 사건이 6가지 발생했지. B가 이기는 사건이 4가지가 발생했지. 그럼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A가 이기는 사건하고, 자, 칠판 봐. A가 이기는 사건하고 B가 이기는 사건하고 동시에 발생하냐, 동시에 발생하냐. 자, 경우의 수는 현실적인 과목이라고 했다. A가 게임이 끝났대. A가 이긴 게 6가지래. 그럼 A가 이겼으면 A가 이긴 거잖아, 말고. 근데 A가 이겼는데 어떻게 B가 이기는 게 같이 생겨?
그런 거는 게임에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첫 번째 6가지랑 두 번째 4가지의 사건은 동시에 발생하지 않아. 자, 니네 공부했잖아. 동시에 발생하지 않으면 무슨 법칙? 합의 법칙이라 그랬지. 따라서 답 풀 때는 6 더하기 4를 해줘야 돼. 6 곱하기 4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답은 10가지예요. 10가지. 됐어요? 자, 내가 얘기한 것 중에 논리 내가 하나도 얘기 안 해준 거 없어. 동시에 발생 안 하는 무슨 법칙? 합의 법칙. 자, 그럼 큰 틀에서 봤을 때 기준을 마련하고 나서 노가다로 생각. 저번에 내가 얘기했던지. 다 모든 문제가 이렇게 풀진 않아. 모든 문제가. 알았어요? 일부 문제들이 좀 이렇게 하는 거지. 뒤로 가면은 합의 법칙, 고배 법칙 적극적으로 쓸 거야. 자, 됐죠? 그래서 답이 10가지예요. 10가지. 자, 39번은 별표 쳐놓자. 자, 경우의 수에서 자주 나오는, 자주 나온다기보다는 잘 나오는 건데, 자, 출발점이 이 시간 줄까요? 다 썼니? 시끄러. 자, 경우의 수에서 저렇게 길찾기 문제라고 하는데, 뭐 유형은 제목이 따로 있진 않아. 뭐 안 써도 돼요, 이거는. 자, 근데 어떻게 돼 있냐면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어. 자, 거기다가 밑줄 좀 쳐볼까요? 가장 짧은 거리 밑줄 좀 쳐볼래? 가장 짧은 거리.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그냥 도로라고 생각해봐. 인도야, 인도. 우리 집이 여기 있고 친구 집이 여기 있어. 니네가 바보가 아닌 이상 짧은 거리를 많이 갈 거 아니야. 그럼 이런 거예요. A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가진 않을 거 아니야. 그냥 가면은 최단 거리 이런 식으로 한 번에 가지 않겠어? 그래서 이 문제에서 얘기하는 건 가장 짧은 거리는 최단 거리를 물어보는 거야, 말 그대로. 그러면 자, 무슨 얘기냐면 최단 거리가 언제가 아닐까를 생각을 하면은 오른쪽으로 갔던 애가 다시 왼쪽으로 가면 돌아가는 거지. 왼쪽으로 가면 돌아가는 거지.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갔던 애가 다시 위로 올라가면 또 뺑 돌아가는 거지. 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면 돌아가는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최단 거리라고 했기 때문에 움직이는 방향이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쉽게 생각해. A는 여기 있고 B는 여기 있어. 그럼 A 기준으로 B는 오른쪽 아래 방향이 있는 애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는 방향이 오른쪽 방향하고 아래로 가는 방향만 써가지고 이동해야 돼. 그래야 최단 거리야. 여기서 이걸 얘기를 안 하니까 애들이 막 이상하게 풀더라고. 그래서 알려주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거나 내려가는 것만 써가지고 B까지 도착하는 길의 경로를 세보세요인데, 자, 이거는 사실 그냥 노가다로 세도 답이 나와요. 자, 해볼래? 몇 개 안 나와. 자, 봐봐. 잘 들어, 잘 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까지밖에 없어. 그럼 답이 6개야. 니네가 연필로 찍찍찍 그으면서 세면 돼. 6가지가 나오는데, 자, 너무 불필요한 것도 있고 좀 아무래도 이것도 몇 개 안 되긴 하지만 야, 무조건 맞는다는 보장이 있냐? 하나 빼먹을 수도 있잖아, 주관식이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수를 방지하고자 그런 데다가 더 중요한 거는, 자, 얘는 박스가 4칸짜리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가 2칸이 더 있었어. 여기 2칸이 더 있었어. 이거 알겠대. 연필로 찍찍찍 거가지고 언제 다 셀래? 딱 봐도 하기 싫지. 되게 많지. 그래서 연필로 끄적끄적 하는 거는 조금 너무 비효율적이야. 그래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걸 좀 적어 놓으셔야 돼. 잘 봐. 별로 안 어려워요. 자, 답이 6가지인 걸 있으니까, 자, 봐. 천천히 해줄게. 자, A에서, 자, 니네가 주목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지금 뭐 이게 찻길이라고 생각하면은 이런 데가 교차로 같은 애들 아니야? 이런 데가 길하고 길이 만난 지점을 다 교차로라고 하잖아. 이렇게 된 거 맞니? 자, 그렇게 됐을 때, 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A 기준으로 이쪽 교차로까지 가는 길의 경로수는 이렇게 가는 거 한 가지 사건밖에 없지. 그래서 사건의 가지수가 1이라고 써. 잘 들어! 정원아. A에서 일어나. 빨리 너 일어나. 일어나. 빨리.
5분만 서 있으면 잠게. 빨리 일어나.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것도 길이 하나밖에 없지. 그러면 사건이 한 가지야. 오케이? 그 다음에 요 교차로에서 요 교차로 갈 때도 사건이 한 가지밖에 없지. 요 교차로에서 여기까지 가는 것도 길이 하나밖에 없지. 하나. 이렇게 숫자를 채워요. 그렇게 한 다음에 잘 봐. A에서 요쪽 교차로까지 가는 길의 가지수가 몇 개냐면 그냥 연필로 끄적해가지고 세면은 한 가지, 두 가지밖에 없어. 그래서 이쪽 교차로에다가는 2를 쓰는데 이 2를 어떻게 니네가 계산하냐면 내가 1 쓴 거 있지. 요 숫자를 대각선에 있는 숫자라고 생각하고 이거랑 이거랑 서로 더한 걸 여기다가 써. 더한 거를 여기에다 쓰는 거야. 여기다. 더한 거. 알겠어요? 필기 잘해놔. 설명 듣고. 그 다음에 잘 들어. A에서 여기까지 가는 길의 가지수는 몇 개냐면 하나, 둘, 셋밖에 없어. 그래서 세 개인데 자 이것도 연필로 안 하겠다고. 자 녹색 화살표에 주목해. 이렇게 대각선에 있는 숫자를 더해가지고 여기다가 채웠지.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있는 대각선에 있는 숫자를 두 개를 더해서 여기다가 써. 그럼 2 더하기 1이죠 이번에는. 그래가지고 3개입니다 라고 쓰겠다는 거. 알겠어요? 이거 알면은 칸수가 아무리 많아도 계산 다 할 수 있어요. 이거 많이 나오면 16칸짜리도 나와. 그럼 어떻게 연필로 다 살 거냐고. 아시겠어요? 자 그럼 밑에도 한번 해볼래? 자 여기도 그냥 세보면 어떻게 되겠니? 여기까지 가게 되면은 하나, 둘, 셋 해가지고 3개야. 3개야. 3개인데 그거를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있는 두 개의 숫자를 더해서 아래다가 쓰겠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3이야. 자 앞으로는 그냥 더해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있는 숫자가 답이 아까 우리가 얼마였어? 6가지였다. 그럼 6이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이쪽에 있는 3하고 이쪽에 있는 3을 더한 거를 여기다가 6이라고 쓴 거야. 알겠어요? 길찾기 문제에서 자주 쓰는 거니까 필기 잘해놔. 알겠죠? 편법이 아니야. 이거 책에 다 나와. 알겠지? 자 요거까지 그림 이쁘게 그려놓으세요. 멀티펜 있는 사람은 색깔 부분에서라도 좀 이쁘게 써놔. 정원이 앉아서 필기하고 딴짓 할 거야! 자꾸 영을 보고 있어. 자 어쨌든 답은 6가지예요. 그래서 자 다 적었으면 다음 페이지. 자, 할까? 자, 이제부터 이제 합의 법칙, 곱의 법칙 내용 본격적으로 나와요. 자, 다시 설명해 줄 거야. 41번 보니까, 자, 정원아, 멍 때리니까 자꾸 늦게 쓰잖아. 좀 집중해야지. 여러분,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유형 숙제 할 때는 내가 반드시 유튜브 보면서 하라고 했죠. 알겠지? 오늘 내준 숙제 이삐하게 나갈 거니까 유튜브 보면서 숙제 해와야 돼. 댓글은 잘 필요 없고. 알았지? 반드시 복습합시다 그렇게. 오늘은 당일 과제는 안 내줄 거예요. 알겠죠? 자, 봐봐. 빨간 공 5개, 노란 공 8개. 자, 빨간 공 그냥 빨. 자, 5개. 로 8개. 파 4개. 안 어려워. 하라고 써있잖아.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원하는 게 뭐냐? 라고 물으시면 한 개만 꺼냈어요. 한 개. 그랬을 때 빨간 공 또는 파란 공이 나와야 되네요. 자, 빨간 공 또는 파란 공이 나와야 되네요. 자, 뭐 어떻게 하면 되겠냐? 생각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빨간 공이 나오는 사건의 가지수와 파란 공이 나오는 사건의 가지수를 생각을 하면은 빨간 공은 총 5개라며. 그럼 5가지 사건 발생할 거 아니냐? 그치? 그 다음에 5개 맞지? 그 다음에 파란 공의 개수는 4개니까 파란 공을 꺼냈다는 가지수가 4가지 사건이 발생할 수 있겠지. 자, 한번 생각해보자고. 한 개를 꺼냈어, 얘들아. 근데 빨간 공하고 파란 공의 사건이 5개랑 4개야. 질문을 한번 해볼게. 빨간 공을 꺼낸 사건하고 파란 공을 꺼낸 사건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어요? 하나만 꺼냈다면. 그럼 빨간 공을 만약에 꺼냈으면 빨간 공을 꺼낸 걸로 끝이잖아. 파란 공을 다시 또 꺼내? 그럼 룰에 안 맞는 거지? 그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앞에 있는 사건하고 뒤에 있는 사건은 동시에 발생하지 않아. 자, 동시에 발생하지 않으면 합의 법칙이라는 거지. 현실적인 과목이라니까. 그래서 9가지야. 알겠어요? 합의 법칙, 고배 법칙 공부할 땐 이만 하는 게 없죠. 알겠니? 자, 2개를 동시에 꺼내는 게 아니라 빨간 공을 꺼내든지 파란 공을 꺼내든지 하나만 꺼내는 걸 원하는 거란 말이야. 그렇게 됐기 때문에 빨간 공하고 파란 공의 사건이 각각 적혀 있다면 2개는 동시에 발생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더하겠다. 알겠어요? 그래서 9가지가 4.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돼. 현실적으로. 동시에 발생 못하는데? 더해. 오케이? 자, 다 적으면 46번 할게요. 자, 조만간 여러분들이 시험을 봐야 되는 유한소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야. 봐봐. 110 또는 130으로 나눈대. 나누기는 분수로 바꿀 수 있지, 얘들아. 어떤 숫자인지 모르겠는데, 자, 어떤 숫자를 모르니까 내가 뭐 x라고 한번 나눠보자고. 뭐 x라는 숫자를 110다 아니면 130으로 나눴다고 했으니까 x 나누기 110이면은 이렇게 쓰면 될 거고, x 나누기 130이면은 이렇게 쓰면 되겠네. 자, 나누기니까 분수로 바꿨어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유한소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 유한소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자, 그럼 잘 봐. 위에 있는 걸 계산했을 때 얘가 유한소수가 언제 될지를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 아래에 있는 애를 계산했을 때 x에다가 뭐를 대입해야지 유한소수가 될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니네가 공부해서 알겠지만 유한소수는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만 있어야 되잖아. 맞지? 그럼 110을 소인수 그대로 한번 해보자. 그럼 2 곱하기 5 곱하기 11이죠? 자, 그럼 얘가 유한소수가 돼야 돼. 그럼 생각. 거슬리는 숫자가 뭐예요? 11이라는 숫자는 분모에 있으면 안 되지. 그치? 자,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 이거 그냥 중이 문제야. 니네 내시면 돼요. 자, x라는 애가 11을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약분시켜야 되니까 x는 11의 배수가 돼야 돼요. 그래야 11을 날려버리겠지? 자, 같은 방법으로. 자, 130도 소인수분해 하면은 2 곱하기 5 곱하기 13입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이번에는 눈에 거슬리는 숫자가 13이 여기 있으면 안 돼. 유한소수가. 자, 그렇기 때문에 x라는 숫자가 이번에 뭐의 배수? 13의 배수가 돼야 돼. 라고 다 했지. 1부터 100까지 중에서 11의 배수인 거 찾아볼래? 뭐 있어요? 11의 배수 몇 개 이제 다 써? 11, 22, 33, 44, 55, 66, 77, 88, 99까지밖에 안 되죠. 그럼 몇 개야? 9개다. 9개. 맞니? 자, 13의 배수 세봐. 13, 26, 39, 자, 3, 4, 52. 자, 13 더하면 65, 13 더하면 78, 13 더하면 90, 13 더하면 100 넘어가자. 맞니? 91, 미안해. 91. 그 다음 거 더하면 100 넘어가죠. 그래서 몇 개야? 7개다. 자, 일단 개수는 했는데, 자, 원하는 게 뭐냐면, 자, 위에 있는 애가 유한소수가 되려면 9가지 사건이 발생한대요. 아래에 있는 애가 유한소수가 되려면 7가지 사건이 발생한대요.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위에 있는 9가지 사건하고 아래에 있는 7가지 사건을
더할까 곱할까가 고민이 항상 된단 말이야. 그럼 더해야 될까 곱해야 될까? 위에 유한소수가 되는 애, 아래에 유한소수가 되는 애 중에 일단 생각해봐봐. 겹치는 숫자 하나도 없죠. 그치? 왜냐면 10이라고 13의 최소 공배수는 100을 넘어가. 그럼 이 범위에 최소 공배수가 아예 없어. 그래서 겹치는 건 생각 안 해도 돼. 겹치는 게 없어. 자, 근데 별도로 생각하면은 위에 있는 애를 유한소수 발생하는 사건이 9가지고 아래에 있는 애가 유한소수 되는 게 7가지 사건이란 말이야. 그럼 위에가 유한소수가 됐을 때 아래에 있는 애가 동시에 유한소수가 되는 거가 여기에는 발생 안 하죠. 위에 유한소수 됐으면 아래는 유한소수가 아니란 말이야. 반대로 아래가 유한소수면 위에 있는 애가 반대로 유한소수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요 사건하고 요 사건은 마찬가지로 동시에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더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16가지. 이게 좀 어려워지면 공배수가 생겨. 그럼 그때는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하고. 알겠죠? 자, 45번도 할 거야, 거꾸로. 자, 45번은 46번하고 마찬가지로 화살표를 이렇게 그어놓고 비교라고 써놔. 알았지? 똑같은 문제는 아니지만 고려해야 될 게 좀 있다 보니까. 자, 해볼게요. 1부터 50까지 자연수가 있다. 자, 하나를 뽑았다. 근데 6의 배수 또는 8의 배수가 나와야 되는데. 자, 생각. 6의 배수가 나타났을 때, 자, 뭐뭐뭐뭐 있을까 생각해보면은 6일은 6, 6, 22, 6, 38, 6, 44, 6, 5, 30, 6, 6에 36, 6, 7에 42, 6, 8에 48. 그래서 1, 3, 6, 4, 6, 8가지예요. 8가지예요. 자, 물론 약수가 몇 개인지 계산하는 거 아니? 난 지금 노가다로 썼잖아. 어떻게 하면 돼? 50을 6으로 나누면 돼. 알아요? 그때 8에 해당하는 게 배수가 6의 배수가 50가지 자연수 중에서 6의 배수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알겠지? 몰랐던 사람은 적어놔. 알았지? 이거는 책에도 안 나오고 그냥 계산 노하우야. 설명해 주기도 좀 그런. 자, 그 다음에 8의 배수는 그냥 노가다로 써. 몰라. 난 이거 몰라요. 그럼 노가다로 써. 8, 1은 8. 8, 2, 16, 8, 3, 24, 8, 4, 32, 8, 5, 40, 8, 6에 48. 자, 몇 개? 6가지예요. 자, 방금 거랑 비교하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서부터 나타나. 잘 들어봐. 아까 같은 경우에는 겹치는 게 없었어요. 위에 있는 9개의 숫자, 아래에 있는 7개의 숫자 중에 겹치는 게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겹치는 게 있지. 어디 있어? 자,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10이라고 11의 배수하고 13의 배수의 최소 공배수를 100을 넘어가지. 요 범위에는 겹치는 숫자가 없어. 근데 얘는 있지. 왜요? 6하고 18의 6하고 18의 최소 공배수가 얼마야? 24잖아. 맞지? 그럼 겹치는 게 24, 48 겹치죠. 그럼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알겠어? 그냥 평범하게 생각했을 때 위에 있는 애랑 아래에 있는 애 동시에 발생 안 하니까 6 더하기 8에서 14라고 쓰면 큰일 난단 말이야. 겹치는 게 생긴단 말이야. 자, 겹치면은 똑같은, 자, 겹치면은 두 개의 사건을 하나로 생각하는 거잖아. 겹치면 제외해야 되잖아. 그래서 굳이 계산하면은 전체 일단 두 개가 동시에 발생 원칙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8 더하기 6이라고 쓰고 나서 겹치는 게 두 개가 있지? 그래서 겹치는 것만큼은 빼줘야 돼. 중복으로 더 세면 안 된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12가지가 다. 아까는 안 겹치고 얘는 겹쳤기 때문에 내가 비교하라고 해놓은 거야. 알겠냐? 얘들아, 정원아, 내 얼굴을 감상하지 말고 칠판을 봐. 알았어? 오늘 얘기하는 거 하나도 빠짐없이 다 중요해. 정말 중요하고 어려워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응? 자, 필기해놓고 겹치는 거 있나 반드시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요.
시험 하루만 보는 학교 있니 혹시? 중간고사? 없지? 다 이틀 보지? 이틀 이상. 중간은 이틀 보고 기말은 아마 3일 볼 거야. 과목이 열기 때문에. 그 암기 과목 중에 그냥 올 수행평가로 하는 학교는 많이 있지. 아예 시험 안 보는 과목 있잖아요. 부흥주는 그렇다고 할까요? 그렇고. 다른 학교도 비교 과목이 아니죠. 주요 과목이 아닌 거. 그냥 수행으로 통치니 다 대부분. 그래?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학과 안에서 내신 대비할 때 수행평가가 막 몰려들 거예요. 그때 니네가 되게 힘들어. 잠을 못 자. 그렇게까지 뭔가 만들고 준비해야 하는 거 같아요. 뭐 어떤 거에 대한 수행평가를 또 이제 할지는 난 모르겠어. 왜냐면 이 니네가 첫 해잖아. 그렇게 줄여둔 거. 근데 보통 하는 게 직접 현장으로 가가지고 뭐 사진 찍고 자료 만들고 뭐 이렇게 뭐 책 만들어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수학 같은 경우는 그냥 학교에서 시험 보는 걸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고, 논술 문제 같은 걸로, 교과서 문제, 창의 문제 같은 걸로 하는 경우도 있고, 특정 과목은 학교마다 컴퓨터가 교실에 다 있지 않니? 그것도 있지 않니? PPT 스크린도 있지 않니? 그거 발표도 많이 한단 말이야. 그래서 애들이 제일 고생하는 게 자료 만들어서 PPT 발표하는 거야. 파워포인트를 평소에 해봤어, 니네가? 안 해봤어? 할 말 없고. 잘 안 해보잖아. 그럼 만드는 게 되게 힘들단 말이야. 마음먹은 대로 안 되니까 막 네이버 찾아보면서 하고,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어마무시하게 걸리다 보니까 또 애들이 그걸 전날에 하지 미리미리 하겠냐? 안 한다고. 그것도 숙제니까.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 시험 대비할 때 그게 좀 몰려있어. 가뜩이나 학원에서 이제 내신 대비하게 되면 숙제도 많아지고, 니네가 굉장히 힘들 거야.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적응을 해야죠, 이제. 그래서 좀 잔인한 얘기일 수는 있는데, 시험 대비 기간에는 잠 많이 잘 생각하면 안 돼요. 현실이에요. 잠을 좀 줄여야 돼. 시험 끝날 때까지. 수행평가 때는 내 말. 피곤할 수 있어. 그래서 좀 그런 것도 니네가 좀 적응을 해야 돼. 매일 그런 건 아니야. 일주일에 뭐 하루 이틀 정도 그런 거 같더라고. 밤늦게까지 뭐 만들고 이런 게. 그래서 1학년 때보다 더 심해질 거기 때문에 고생을 좀 하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돼. 아시겠죠? 거의 또 이게 개별과제가 아니라 조별과제면 또 학원을 아예 안 와요. 선생님 어디까지 무슨 조별과제 해야 돼서 애들이랑 어디서 모이기로 했어요. 못 와요. 시험 대비기가 그런단 말이야. 학원을 빠지려고 일부러 그렇게 잡지 말고. 알았지? 영어는 빠져도 되는데 수학은 빠지지 마. 알았지? 자, 어쨌든 농담이었고, 근데 니네 의지와 관계없이 그렇게 된단 말이야. 진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다 적응해야 돼. 1학년하고 달라. 알겠죠? 자, 화이팅 합시다. 자, 49번이에요. 자, 뭐냐면,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합의법칙, 고백법칙 합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졌을 때, 자,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것 좀 정리하고 한번 하고 할까? 잘 들어봐.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주사위 2개를 던졌어. 그때 경우의 수가 몇 개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첫 번째 주사위랑 두 번째 주사위에서 각각 6가지가 사건이 발생을 하고, 동시에 던졌으니까 동시에 발생하니까 36가지라고 계산할 수가 있는데, 이 문제는 주사위가 한 개지. 그치? 주사위가 한 개야. 를 2번 던졌대. 자, 선생님이 개념했을 때 제일 마지막에 있는 얘기였다. 니네가 나중에 경우의 수에 대해서 통달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뭐 거의 마스터를 하게 될 지경까지 이르게 되면은, 이 문제는 다른 문제, 예전에 풀었던 어떤 그 문제와 풀이 과정이 똑같구나라는 거를 스스로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거든. 그게 이제 거의 정점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라서 지금은 어려워요. 어려운데, 자, 맛보기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졌대. 그러면 굳이 표현하면 1회 던졌어. 두 번째 시도에서 또 던졌어. 그러면 1회 던졌을 때 주사위니까 6가지 발생하지. 2회째 던졌을 때도 주사위가 6개 사건 발생하지. 자, 근데 2번 던졌대. 자, 그럼 위에 거는 내가 개념 때 이렇게 얘기했다. 사전적인 의미에서 동시에는 말 그대로 동시에요. 근데 경우의 수에서의 동시에는 무슨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래서 찬서가? 연이어 발생하는 것도 동시에라고 그랬죠? 연이어 발생하는 거. 자, 위에 있는 애는 말 그대로 동시에 던진 거야. 동시에 던진 거야. 근데 아래에 있는 애는 첫 번째 주사위 던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사위를 던졌기 때문에 얘는 연이어 던진 거야.
연이어. 알겠냐? 근데 연이어 던진 거를 동시에라고 표현했어. 그렇기 때문에 얘도 뭐야? 그래서 몇 가지야? 38가지야. 자, 그럼 결론이 이거네. 주사위를 2개 던지나 결론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지나 경우의 수가 똑같지. 자, 이게 이거나 똑같네 라고 니네가 느껴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야. 알겠어요? 학습을 많이 해야 되겠네. 알겠니? 문제 조건에 주사위 2개 던졌다. 아니면 니네가 이번에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졌다는 문제를 딱 접했어. 그럼 이거 주사위 2개 던진 거랑 똑같은 건데? 라고 머리에서 팍 떠올라야 된다. 알겠니? 알겠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주사위 2개나 한 개의 주사위 2번이나 똑같은 얘기다. 같은 얘기다. 같은 얘기다. 아시겠습니까? 됐죠? 자, 그럼 봐봐.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5의 배수래. 이 문제 풀 때는 이런 관계가 없는데 중요해서 얘기해 준 거야. 자,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5의 배수가 돼야 되는데, 자, 수의 합이에요. 자, 그럼 생각. 첫 번째 주사위, 두 번째 주사위를 던졌다. 그럼 2개를 더했대. 자, 이건 합의 법칙의 합이 아니야. 내가 숫자를 더한 거예요. 더했으니까 첫 번째 주사위는 눈이 1부터 6까지 나오고 두 번째 주사위도 1부터 6까지 나오니까 일단 니네가 이건 생각할 수 있지 않냐? 2개의 숫자를 앞에 있는 애랑 뒤에 있는 애를 더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숫자의 범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가장 작은 애끼리 더하면 1 더하기 1이니까 2부터 시작해서 가장 큰 애끼리 더하면 숫자의 범위가 합의 범위가 2에서 12까지밖에 해당이 안 된다.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럼 여기 중에서 5의 배수를 하네? 야, 그럼 너무 쉽지 않니? 5의 배수 뭐 있어? 요 범위에 들어가는 거? 5하고 10밖에 없잖아. 자, 생각하는 거야. 5일 때, 10일 때. 자, 아까 내가 뭐라 그랬죠? 기준을 마련하고 노가다로 셉시다 라고 얘기했어요. 더해서 5가 되는 것이 5의 배수인 것만 생각하고 나서 더해서 5의 배수가 되는 거를 일일이 써가지고 찾는 게 아니라 5가 되는 경우랑 10이 되는 경우라는 두 가지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고 나서 그 다음에 노가다로 세라. 알겠니? 자, 그러면 합이 5가 될 때는 뭐 있어? 이거 여기서부터 노가다. 1 더하기 4. 자, 조심해야지. 순서 바뀌어도 돼요, 안 돼요? 되죠? 합해서 5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앞에 주사위 4, 뒤에 주사위 1. 또 뭐 있어요? 2하고 3. 얘도 뒤집어도 돼요. 그래서 합해서 5가 되는 거는 4가지고 그 다음에 10이 되는 경우 숫자가 좀 크잖아. 자, 뭐랑 뭐 더해야 돼? 6 더하기 4 하면 10이 돼. 얘도 물론 뒤집어줘도 되네. 또 있냐? 자, 얘들이 잘 빼먹는 거 5 더하기 5도 되잖아. 이거 애들 잘 빼먹어. 이거 잘 빼먹어. 5 더하기 5. 같은 숫자 나와도 되잖아. 주사위들이. 그래서 얘는 3가지. 자, 그럼 또 얘기해보자. 야, 2개를 더할래요, 곱할래요가 항상 니네가 처음에 헷갈리는 건데, 잘 봐. 합해서 5가 되는 사건하고 합해서 10이 되는 사건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니? 발생 못하죠. 5가 됐으면 5가 되고 끝인 거야. 어떻게 갑자기 합이 10으로 바뀌어? 동시에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2개 더해야 돼. 그래서 해볼까요? 자, 그 다음에 8번 유형 대표 문제 한번 해보자. 자, 교통수단입니다. 내가 이거 개념 때 니네한테 합의법칙, 고배법칙 구분 지을 때 내가 요 그림 비슷한 걸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아마 개념했을 때는 내가 학교 가는 걸로 아마 얘기했던 것 같아. 자, 한번 보세요. 도서관이 있고 학교가 있고 집이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길이 보니까 여기는 길이 3개가 있어. 여기는 4개가 있어. 그 다음에 학교에서 집 가는 건 하나밖에 없어. 그렇게 됐을 때, 자, 학교에서 집까지 가는 방법의 수를 계산하여라고 했어. 자, 뭐 원하는 게 뭐야? 학교에서 집을 가야 돼. 자, 그럼 출발점 학교, 도착점 집이에요.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노가다로 얘는 그냥 해도 되긴 하는데요. 아까랑 똑같이 한번 해볼게. 학교에서 집을 가는 경로를 한번 생각해볼까? 지도를 보고 한번 생각해볼까? 야, 그럼 일단 눈에 띄는 게 학교에서 집 간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가면 그냥 집 가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는 학교에서 집을 그냥 바로 갈 때 그 길이 몇 개가 있어요? 한 개가 있으니까 사건의 개수도 그냥 한 가지라고 쓰면 돼. 근데 이거 말고 또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돼야 돼? 학교에서 집을 안 가고 나는 공부하다 갈래. 정원아 공부하다 갈래. 그래서 도서관을 들렸다 갔어. 들렸다 갔어. 그러면 두 번째 경로는 학교에서 도서관을 들렸다가 집으로 갈 수도 있을 거 아니겠느냐. 지도를 보니까. 자, 그럼 보세요. 자, 이제 고백 법칙이 왜 나오는지 봐봐. 무조건 얘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반드시 도서관을 들렸다가 집에 가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봐봐. 학교에서 도서관 가면은 길이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쵸? 도서관에서 집 가는 거는 네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자, 그럼 질문. 원하는 건 애가 집에 도착을 해야 되는 게 목적이야. 그러면 학교에서 도서관 갔을 때의 사건 3개랑 도서관에서 집 가는 사건 4개가 어떻게 돼야 돼? 연달아 발생해야 되죠? 그래야지 집에 도착할 거야. 별도로 발생할 수 있어? 발생 못하지? 맞니? 이해됐니?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애는 3하고4를 이번에 못 빼야 돼. 알겠어요? 연달아 발생해야지만 얘가 집에 도착하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12가지. 됐니? 야, 그럼 이게 답이 아니지? 1번하고 2번 따로 나눠서 내가 계산했다? 자, 그럼 1번 전체적으로 봤을 때 1번 사건하고 2번 사건은 동시에 발생해요? 동시에 발생 안 하죠? 왜? 학교에서 집 갔다는 얘기는 도서관을 안 들린 거죠. 반대로 학교에서 도서관 들렸다 집에 갔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도서관을 들린 거야. 그 말은 위에 있는 애랑 아래에 있는 애가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지. 바로 집에 갔으면 바로 집에 간 걸로 끝이야. 도서관을 들렸다 갔으면 도서관 들렸다 간 거야. 그 자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1번하고 2번은 마찬가지로 동시에 발생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이거랑 이거를 더해야 돼. 13가지. 곱하는 게 아닙니다. 자, 하나 좀 팁을 주면 얘들아, 앞으로는 내가 좀 생략을 할 건데 요거 한번 얘기해볼까? 자, 2개 보면서 한번 느껴보자 얘들아. 많이 풀면은 센스가 생겨. 이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특정 틀을 마련하게끔 이렇게 큰 사건 2개를 마련하고 나서 2개 또는 그 이상의 큰 틀의 기준을 마련하고 나서 각각은 노가다, 각각은 노가다로 세서 몇 가지가 발생하는지를 하고 나서 이 문제 풀 때 1번 사건하고 2번 사건이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동시에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더했지. 동시에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얘도 어때? 1번 사건하고 2번 사건을 다 각각 따져가지고 한 가지 12가지라는 걸 찾았어. 근데 그 2개를 마찬가지로 어떻게 했어요? 더했지. 여기서 니네가 얻을 수 있는 느낌은 뭐냐면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고 있었던 큰 기준에서의 틀을 마련했을 때 1번, 2번 또는 3번, 4번 그 이상의 만약에 니네가 큰 기준의 틀을 마련을 했어. 그래서 각각의 사건의 개수를 니네가 만약에 다 찾았으면은 큰 사건들끼리는 무조건 그냥 다 더하는 거야. 고백 법칙 거의 없어. 이해됐어? 이건 좀 감각이에요. 대부분 그래.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큰 기준을 마련했을 때 요 큰 틀에서 1번, 2번은 합의 법칙이야.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없어, 거의. 알겠니? 자, 앞으로는 더하는 거 왜 더하는지 얘기 안 할 거다. 설명은 똑같이 할 건데. 알겠죠? 대부분 그러하기 때문에. 알겠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요. 이거 그냥 노가다로 속에서 그냥 생각하면서 세면은 그런 애들이 다 틀리는 거야. 선생님도 그렇게 해서 틀렸어요. 알겠죠? 반드시 기준을 마련해야 돼. 큰 틀에서 봤을 때 기준. 알겠지? 문제가 어려우면 여기에서 더 많이 생겨. 훨씬 많이. 자, 됐죠? 그래서 답은 1번이고 다음 페이지. 자, 54번은 되게 어려운 건 아닌데 별표 치시고 학교문 시험 문제가 잘 나와서 집에서 한번 해봐봐 일단. 알았죠? 자, 유형 9번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알았지? 그냥 해와. 너무 쉬워서. A 단계 수준이야. 자, 그냥 해오시고 자, 10번 유형부터 좀 해보자. 자, 59번을 일단 해볼 건데요. 자,
자, 읽어볼게. 서로 다른 동전 두 개와 주사위 한 개를 동시에 던질 때 동전은 자 밑줄 쳐볼래? 동전은 서로 같은 면까지 밑줄. 그 다음에 주사위는 소수의 눈까지 밑줄. 네, 이게 무슨 뜻인가 생각해보자. 자, 일단 요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A단계 수준의 문제라면 자 동전 두 개, 주사위 한 개를 던져서 나타날 수 있는 사건이 총 몇 개일까요? 라고 만약에 문제에서 물어봤다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자, 동전 두 개를 던졌어. 그럼 내가 아까 얘기했죠. 동전은 앞면뒷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의 동전 던졌을 때 사건 두 가지야. 두 개를 던졌으니까 하나를 더 써야 돼. 물론 동시에 던졌으니까 곱의 법칙이거든요. 됐지? 그 다음에 주사위 한 개 던졌을 때 경우의 수 6가지예요. 근데 이거 지금 세 개를 어떻게 했어? 그냥 동시에 던진 거 아니야? 됐으니까 요거랑 요거도 마찬가지로 동시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동전 두 개와 주사위 한 개로 던졌을 때의 사건의 가지수를 구하세요라고 하면은 24가지라고 쓰면 돼. 자, 이건 기초. 여기에서 뭐라 그랬어? 문제로 돌아가. 동전은 서로 같은 면이 나와야 돼. 자, 생각해보자. 내가 쓴 거는 동전 1, 2번이에요. 그 다음에 주사위는 소수가 나와야 된대. 해볼래? 첫 번째, 두 번째 주사위가 같은 면이 나와야 된대. 야, 한번 사건 한번 생각해볼래? 같은 면이 나온다는 얘기네. 이거를 그냥 뭉뚱 그려 생각했을 때 앞면이랑 뒷면밖에 없잖아. 맞니? 자, 써볼까? 두 개의 주사위니까 두 개의 동전이 앞면이 나오는지 뒷면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뒤. 이렇게 나와야지만 같은 면이 나온 거잖아.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사건이 총 몇 가지냐면 두 가지 사건이거든요. 두 가지. 이해됐어? 그 다음에 주사위가 소수가 나왔어. 소수 또 나왔다. 소수는 1과 자기 자신만 약수로 갖는 거. 그럼 1부터 6까지의 소수는 2, 여기다 쓸까? 2, 3, 5 밖에 없지? 자, 그래서 몇 가지? 3가지야. 그래서 3가지. 자, 그렇게 됐을 때 요거랑 요거를 동시에 만족할 때의 사건의 가지수를 물어봤단 말이에요. 자, 그럼 똑같지 않니? 여기까지만 놓고 봤을 때 2가지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가지야. 그럼 이것도 앞에 있는 2와 뒤에 있는 3이 이건 동시에 발생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동시에 발생하는 거죠. 이유는 같이 던졌잖아. 같이 던졌으니까 앞에 있는 2와 뒤에 있는 3을 곱해주세요. 그래서 답이 6가지. 그냥 푸는 거랑 조건이 주어져 있는 거랑 답이 확연히 다르죠. 생각하고 풀어야 돼요. 그래서. 알겠어요? 자, 난이도가 좀 올라가. 봐봐. 재밌겠어, 정원아? 너 오늘 책 해야 되잖아. 가져왔니? 자, 봐봐. 그 다음 거 하자. 자, 계속 곱의 법칙 나와요.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는 다 뭐가 시험 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다 나와요. 자, 보세요. 빨강, 노랑, 파랑의 3가지 색 전구가 각각 하나씩 있다. 3개의 전구를 켜거나 꺼서 만들 수 있는 신호의 개수를 구하여. 자, 선생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2가지가 있어요. 전구지, 전구. 생각, 전구 한 개를 사용해서 신호를 표현하고 싶은데 그때 나타낼 수 있는 신호의 가지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뭐뭐 있냐? 켜졌을 때의 신호와 꺼졌을 때의 신호 2가지밖에 없지. 그래서 2가지야. 잘 들어봐. 전구가 몇 개 있어? 빨강, 노랑, 파랑 3개가 있잖아. 그러면 첫 번째 전구, 두 번째 전구, 세 번째 전구가 있어요.
1, 2, 3번 전구가 있어요. 그랬을 때 얘네들을 켜거나 꺼서 만들 수 있는 신호의 개수를 구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보세요. 그럼 얘는 다 서로 그냥 어차피 전구잖아. 전구니까 각각의 전구마다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건 켜졌다 꺼졌다 두 개, 켜졌다 꺼졌다 두 개, 켜졌다 꺼졌다 두 개 이렇게 발생하겠지. 그리고 얘가 동시에 발생하는지 동시에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원하는 게 뭔지를 생각해봐봐. 세 개의 전구를 모두 사용해서 신호를 만들고자 한대. 그 말은 켜지든 꺼지든 켜지든 꺼지든 켜지든 꺼지든 세 개의 전구를 같이 써야 되는 거죠. 한꺼번에 사용한다고 표현할까? 한꺼번에 사용해야 돼. 한꺼번에 사용. 자,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동시에 사용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라서 곱해야 돼. 됐니? 곱해야 돼. 그래서 8가지. 자, 첫 번째 얘기할 거 있어.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니? 전구가 모두 꺼진 경우도 신호로 생각하라. 무슨 얘기냐면 잘 봐. 8가지라고 했잖아. 그럼 8가지 사건 중에 이 경우의 수가 있어요. 꺼지고 꺼진 경우의 수가 8가지 중에 하나가 있거든. 여기나 꺼진 거 3개가 다 꺼진 거가 8가지 사건 중에 하나 포함이 되어 있는데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자, 이거 필기 잘 해놔야 돼. 별건 아니에요. 단 모두 꺼진 경우는 이거 선생님 마음대로 막 내는 거야. 모두 꺼진 경우는 신호로 생각하지 않는다. 만약에 맨 마지막에 괄호가 이렇게 써 있었다면 이거는 경우의 수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빼야 되죠. 다 꺼진 건 신호를 안 친대. 근데 이건 좀 그 출제자가 너무 현실적으로 생각한 거야. 전구가 다 꺼져 있으면은 말 그대로 가게에 간판이 불이 꺼져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간판이 불 꺼져 있으면 문 닫은 거잖아. 맞지? 물론 이제 출제자의 마음이긴 한데 멘트가 만약에 이렇게 써 있었으면은 8가지 사건 중에 다 꺼져 있는 게 하나가 포함이 돼 있다. 알겠어?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계산한 8가지 사건에서 다 꺼진 사건에 해당하는 하나를 빼줘야 돼. 그때는 7가지. 여러분들은 필기를 두 종류로 해놓으세요. 알았죠? 알았지? 구분 지어야 돼. 오늘 하는 거 단 하나도 빠짐없이 다 중요해 얘들아. 알았지? 구분 잘 지어놔야 돼.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면 복습하셔야 돼. 숙제하면서 영상 보면서. 자, 여기까지 쓰고 하나 더 얘기할 거야. 일단 쓰세요. 자, 뭐를 좀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아까 자 이런 거 있었다. 자, 이건 안 써도 돼. 아까 내가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야 라고 얘기했던 건 이게 있었죠. 주사위를 2개 던지라. 하나의 주사위를 2번 던지라. 둘 다 경우의 수가 몇 개였어? 36가지였지. 아까 했던 거. 5분도 안 됐어. 36가지였어. 각각 36개, 36개였어.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이 말이나 같은 뜻이야 라고 니네가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단 말이야. 이것도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자, 이거 좀 배제하고요. 요것만 놓고 봤을 때. 자, 이거 내가 각각 이라고 쓴 거는 전구였잖아요. 전구는 신호의 체계로 봤을 때 켜지거나 꺼지거나 2가지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2라고 쓰고 2라고 쓴 거 아니냐? 근데 이렇게 2 곱하기 2 곱하기 2라고 나타나는 게 어떤 경우랑 똑같을까를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거야. 선생님 말. 자, 마찬가지로 이거랑 같다고 했잖아. 2개가. 그럼 이거는 어떤 사건하고 경우의 수가 똑같아질까? 계산하는 과정이 똑같을까를 좀 생각하고 싶은데 주사위 말고 동전 생각해요. 동전 던지면 사건 몇 개 발생해요? 2개 발생하죠. 앞면 뒷면. 자, 그럼 볼래? 얘는 자, 여기다 쓸게. 이거 지우고 쓸게. 방금 얘기한 전구를 껐다 켰다 하는 자, 3개의 전구를 켜거나 꺼거나 해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의 가지수가 2 곱하기 2 곱하기 2라서 6가지였다는 거 방금 얘기했어요. 이거 제외하고요. 이거 제외하고. 그랬는데 이게 뭐랑 똑같냐면 3개의 자, 동전. 동시에 던졌을 때.
이거 그냥 계산해 볼래? 그럼 어떻게 되겠니? 동전 3개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동전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각각의 동전마다 몇 개 발생한다고? 2가지씩 발생한다고. 2가지씩 발생한다고. 그랬을 때 3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졌으니까 말 그대로 동시에 발생하는 거야. 아이고 왜 이럴까지? 미안. 자,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2라서 얘도 8가지야. 근데 답이 같은 거에 주목하지 말고 식을 세우는 숫자에 주목을 하자. 2 곱하기 2 곱하기 2라고 했지. 2 곱하기 2 곱하기 2라고 했지. 그럼 이 말은 뭐냐면 3개의 정보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 있는 신호의 개수나 3개의 동전을 던졌을 때 나타나는 사건의 가지수랑 똑같아. 계산 과정 자체가 똑같아. 그럼 하나 더 있다? 아까 야 이거에서 응용해봐봐. 잘 들어.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주사위를 2개 던지나 하나의 주사위를 2번 던지나 똑같다 그랬지. 그럼 여기에서 응용해봐. 3개를 동시에 던지나 한 개의 동전을 3번 던지나 똑같다? 왜 그럴까요? 1차 시도, 2차 시도, 3차 시도에서 3번 던졌다며 1차 시도, 2차 시도, 3차 시도에서 첫 번째 시도에서 2가지 사건, 두 번째 시도에서 2가지 사건, 세 번째 시도에서도 동전이니까 2가지 사건 발생할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아까 자 얘 같은 경우에는 3개를 말 그대로 동시에 던졌으니까 얘는 동시에야.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다음에 두 번째 다음에 세 번째가 연달아 발생한 거잖아. 연이어 발생한 거잖아. 그래서 얘는 연이어 발생한 거라서 둘 다 경우의 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건 그냥 동시에 발생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도 곱하기라고. 얘도 여기까지. 요거랑 뉘앙스가 똑같죠? 아까 내가 이거 위에다가 뭐라고 써줬어? 동시에 던졌으니까 동시에. 얘는 연달아 던졌으니까 연이어 발생한 거라서 둘 다 곱의 법칙이었단 말이야. 동시에 발생하는 거라서. 근데 요거랑 세트로 똑같지? 근데 이거를 얘들아 외우라고 내가 써주는 게 아니라 같다라는 거를 느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이것만 니네가 능수능란해지잖아? 경우의 수에 대해서 반 이상 이겨낼 수 있어. 책에 이미 이런 게 안 써있단 말이에요. 안 써있어 이거. 그냥 당연하게끔 써있어 풀이 과정에. 왜? 출제자는 다 아니까요.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풀이에 이런 거 안 써줘요. 이거는 이거와 같으므로 다음과 같이 전개합니다 라고 멘트가 안 써있다고. 그냥 2 곱하기 2 곱하기 2는 끝. 왜 곱해야 되지? 안 써있어. 아시겠어? 어? 꼼꼼하게 해야 돼 진짜. 자 요거까지 다 써놔. 아니 이거 말고 요거까지 다 써놔. 그 문제에다가. 알겠죠? 같은 거야 이게 세 개가 서로 다 같은 거예요. 싹 다 같은 거예요. 좀 느껴야 돼요.